하나의 꿈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지만 어느 날 마주한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다른 가능성으로 방향을 틀었던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꿈이 바뀌어도 괜찮다는 걸, 다른 길을 걸어봐도 괜찮다는 걸 진짜 현실 속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김봉주 대표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빨간 대야 익숙하시죠?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다라이라고 하잖아요. 딸기 2kg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년에 딸기 3만 kg를 팔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어떠세요? 딸기 3만 개를 가득 채운 양입니다. 이 다라이를 세로로 쌓으면 아마 지리산 형제봉보다 높고요. 매출로 따지면 작년에만 3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딸기 덕분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마련해서 장가도 갑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부럽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꿈이란 게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사전에 꿈을 찾아보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러니까 애초에 꿈이라는 건 이룰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다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꿈을 이루지 못할 거고 언젠가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짜고짜 악담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바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딸기 농사로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원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은 국가대표였습니다. 정확히는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저 꽤 잘 나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준우승도 하고요. 대학 테니스 연맹전에서 복식 1위도 해봤습니다. 잘하면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줄 알았던 제가 어느 날 벽을 만났습니다. 예체능 하신 분들은 알 건데 예체능에는 죽어라 연습해도 가질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이란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걸 가지지 못했습니다. 죽어라 훈련해도 덜 노력한 친구가 나보다 잘할 때 재능의 벽을 만나고 나니까 국가대표는커녕 운동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목표했던 거는 프로 선수지 레슨 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꿈이 무너지고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멘탈이 건강하거든요. 길을 잃었다고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때 처음으로 운동 말고 다른 길을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농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딸기 농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난 농사는 안 질란다 이랬는데 막상 진로가 막히니까 농사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테니스 선수나 코치,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몸 다치면 끝입니다. 수입도 편차가 심합니다. 반면 농부는 조금 투박하죠. 대신에 평생 할 수 있고 부모님을 보니 돈도 생각보다 잘 버시고 자연재해만 안 겪으면 수입도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필요로 한 덕목, 끈기와 체력 그리고 반복 작업. 이건 운동선수들한테도 똑같은 덕목이라 농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기 위해 제 고향 산청으로 내려왔는데요. 농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포장 박스 접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진주에 있는 원예학 대학원도 다니고 농협에서 하는 청년농부사관학교도 수료했습니다. 이론부터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3년 정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일하니까 잔소리도 많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부모님 농장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땅도 없고
시설도 없고 통장에는 돈도 없고 바로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청년들에게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로 대출 받고 땅도 사고 하우스도 짓고 자재도 사고 진짜 대농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몇 년 뒤면 가능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는 4H라고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산청 4H 연합회에 들어가서 또래 농부들과 소통도 하고 정보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내 나이대 농부들이 있다는 게 심적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구글링도 하고 주위 농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움직이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하우스 9동을 소유한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지만 대기업 임원급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생각보다 솔깃하죠? 여러분, 사실 딸기 농사만 지어서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시천면 딸기들은 거의 99% 덕산 딸기라는 이름을 달고 서울 가락시장에 판매가 되는데요.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어서 사실 판매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 농장을 몽주 딸기농원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딸기잼, 딸기청 등 저만의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선배 농부분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인터넷 판매, 라이브 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도 저 로고 등을 활용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딸기뿐만이 아니라 열대 과일 재배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 농장을 갖게 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저는 덕산 딸기 장목반의 막내 농부입니다. 농업의 세계라는 게 이렇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1, 2년만 공백이 있어도 뭐 그동안 뭐 했냐, 늦었다 이러는데 농부는 20대에 시작하면 아기, 30대에 시작해도 어린이 취급을 받거든요. 언제든지 시작해도 늦지 않는 그런 직업이 바로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언젠가 꿈을 잃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벽에 부딪히면 벽을 뚫을 생각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길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테니스밖에 모르던 학생도 20대 중반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기회는 스스로 찾고 노력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길이 없어 보이거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농부라는 직업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농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농부가 아니라서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방금 김봉주라는 백이 생긴 겁니다. 어렵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선배 농부로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해도 스스로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친구들 중에서 오늘 강연을 듣고 농업, 농부 괜찮은데 해볼까 하는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걸 좀 명심해 보면 좋을까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 보면은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면은 이도 저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그 사업 계획도 완벽하게 하셔서 그 정책이나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한 거를 거기다가 이용을 잘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